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동안 200만 닉스, 300만 닉스 이야기가 나오던 종목이 하루 만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장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반등하면서 다시 8,000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5% 넘게 급등하면서 221만 5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무너졌던 200만 닉스를 하루 만에 되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는 다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폭락 뒤 나온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장마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급반등의 이유, 젠슨왕의 메모리 부족 발언, 엔비디아 AI 팩토리 동맹, 외국인 매도 강도 변화, 그리고 앞으로 하이닉스에서 꼭 봐야 할 흐름까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공포도, 오늘 환호도 둘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등의 질을 봐야 합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8,0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상승률로는 8.18%였습니다. 어제 폭락분을 거의 하루 만에 되돌린 거죠. 코스닥도 6.19% 오른 9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는데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이틀 사이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반등의 주역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도 6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돌아와서 올린 장이라기보다 기관이 낙폭과대 주도주를 강하게 받아내면서 만든 반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봐야 합니다. 지수는 강하게 회복됐지만 외국인의 완전한 귀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15%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2만 원을 회복했고 하이닉스는 221만 5천 원으로 올라오면서 전날 무너졌던 200만 원 선을 단숨에 되찾았습니다. 하이닉스 상승률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AI 메모리의 가장 선명한 대장주로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 기술적 반등만으로 15% 넘는 급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 엔비디아의 메모리 부족 발언, HBM 수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낙폭과 대 주도주에 대한 기관 매수가 한꺼번에 붙은 결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이 AI 메모리 사이클을 다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시장은 국내 반도체 급락이 미국 반도체주를 흔들고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다시 국내 반도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 루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반등했고 마이크론이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건 국내 메모리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을 보는 대표 종목입니다. 마이크론이 급락 뒤 강하게 반등했다는 건 시장이 메모리 사이클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이 나오자 국내에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낙폭과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는 한국 종목이지만 주가의 심리는 미국 반도체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텨줘야 하이닉스 반등도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은 오늘 하이닉스 반등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젠슨왕은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도 AI 메모리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고용량 D램이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와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더 많은 AI 가속기를 팔려면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의 공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젠슨왕의 발언은 하이닉스가 단순히 반도체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병목의 핵심에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 겁니다. 이 발언이 더 중요한 이유는 공급 확대가 곧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과거 공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업체들이 공장을 들이고 공급이 많아지고 결국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이클이 꺾이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메모리 기업이 증설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급 과잉이 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메모리 사이클은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해도 엔비디아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죠. 물론 공급 과잉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증설 자체보다 수요가 증설 속도를 계속 앞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까지 메모리 수요처가 계속 넓어진다면 하이닉스의 증설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여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 팩토리 이야기도 하이닉스에서는 꼭 봐야 합니다. 이번 젠슨 황 방안의 의미는 단순히 HBM 공급망을 점검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들과 AI 팩토리, 피지컬 AI, 로봇, 전력 인프라, AI 클라우드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가장 앞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서버를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를 넣어서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계속 돌리는 지능 생산 공장에 가깝습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GPU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스토리지와 전력, 냉각 인프라가 같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 AI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병목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단순 HBM 테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부품주로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베라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기반 PC, 제슨토르 로봇 컴퓨팅 플랫폼 등에 맞춘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수요가 데이터 센터용 HBM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I 슈퍼컴퓨터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AI PC와 퍼스널 AI가 커지면 D램과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플랫폼이 커지면 현장 데이터 처리를 위한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AI 생태계가 넓어질수록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의 영역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급등은 단순히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것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기대도 같이 반영된 겁니다. 제조 혁신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설계와 제조 공정에도 AI를 적용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뮬레이션, 팹, 디지털 트윈, 공정 최적화 같은 영역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은 결국 수율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수율은 쉽게 말하면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장비,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마진이 좋아집니다. 붕어빵을 10개 구웠는데 9개를 팔 수 있는 가게와 5개만 팔 수 있는 가게의 이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HBM은 여러 층의 D램을 쌓고 복잡한 패키징을 거치기 때문에 수율 안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와의 AI 제조 협력이 하이닉스의 공정 효율과 수율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마진을 바꾸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에도 외국인 수급은 아직 숙제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22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최근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51% 초반까지 낮아졌고요.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담입니다. 외국인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덜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는 한국 시장을 떠나는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 급등한 반도체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달 초 하루 평균 4조 원대까지 나오던 외국인 매도 규모와 비교하면 최근 매도 강도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즉, 아직 외국인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무차별 투매가 계속되는 구간인지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구간인지는 이제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안정도 하이닉스 반등에는 중요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12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급등세가 진정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50원대 걱정이 컸죠.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외국인 매도 압력 완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HBM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율이 진정되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 강세가 완화돼야 합니다. 오늘 환율 하락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율이 다시 1530원, 1550원 방향으로 튀면 외국인 매도 압력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등의 다음 관문은 주가가 아니라 환율일 수도 있습니다. D램 가격 흐름도 계속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이 가장 강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과 범용 D램에서도 나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에 들어가는 고용량 D램이 필요하고 AI 추론 서비스가 커질수록 메모리 용량도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글로벌 D램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반 D램 계약 가격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건 하이닉스 실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HBM은 프리미엄 제품이고 D램 가격 강세는 전체 이익을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닉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HBM 수요가 계속 강하고 일반 D램 공급도 빠듯해서 가격이 버티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이면서 동시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AI 팩토리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와야 합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이 늘어나면 스토리지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주가 스토리에서 가장 강한 건 HBM입니다. 하지만 낸드와 기업용 SSD가 같이 회복되면 실적 안정성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 길어지려면 HBM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서버 D램, 낸드, SSD, 장비, 패키징까지 여러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와 AI 서버 부품주가 함께 반등한 것도 이런 확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강하려면 하이닉스 혼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가 따라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8.97% 올랐고 하이닉스는 15.91% 올랐습니다. 시장은 아직 현재 HBM 공급 우위와 엔비디아 파트너십에서는 하이닉스 쪽에 더 강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HBM4E, HBM5, 파운드리 협력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삼성전자의 반격을 단순한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공급망이 한 회사에만 집중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공급 우위와 수율, 고객 신뢰를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동안 하이닉스가 더 앞선 세대와 안정적인 양산으로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급등은 분명히 강한 신호입니다. 어제 무너졌던 200만 원 선을 바로 회복했고 221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 환율 안정, 기관 매수, 젠슨 황의 메모리 부족 발언까지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만으로 완전한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중이고 시장 변동성은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금리와 물가, AI 인프라 관련 미국 기업 실적, 스페이스X 같은 배형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다시 배세 상승으로 가려면 단순히 하루 급등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HBM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은 반등의 시작일 수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제 폭락만 보고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스토리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급반등이 그걸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를 원하고 있고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로봇, AI PC까지 메모리 수요처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오늘 15% 급등을 보고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강하게 오른 날 추격하면 단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HBM 수요 관련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가 기회가 되려면 공포를 만든 원인이 줄어들어야 하고, 급등이 추세가 되려면 수급과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서킷 브레이커, 다음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는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이 단순 낙폭과대 반등인지, 어떤 종목이 실제 수급이 붙는 주도주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빠르게 정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변동장에서 혼자 뉴스와 차트를 다 쫓아가기 어렵다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반등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어제 191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하루 만에 221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200만 닉스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도 8천선을 되찾았고 미국 반도체주 반등과 환율 안정이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의 메모리 부족 발언은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좋은 이야기만으로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흐름, HBM과 D램 가격, 그리고 실제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블랙몬데이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AI 메모리 대장주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반등 이후 진짜 주도주가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